자,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따라오세요. 앞으로 읽어드릴 글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떠올리시면서 연상해보세요. 다른 상상으로 방해되지 않게 차분히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은 현관문을 열고 본인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다가 집 안엔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 안엔 당신 혼자입니다. 들리는 것은 당신의 발소리뿐. 집안은 고요합니다. 현관을 지나 집안 곳곳을 둘러봅니다. 내 방, 안방, 옷방, 화장실, 부모님 방, 거실, 베란다. 곳곳을 천천히 하나하나 둘러봅니다. 집안을 전부 둘러본 후 현관으로 돌아와 신발을 신습니다. 당신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자, 집안에 당신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존재가 늘 자기 곁에서 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누가 나왔나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네 옆에. 자, 이 이야기는 이 영상을 클릭해주신 당신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엮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999년 12월 평범한 가정이었던 우리 집에 그녀가 나타났다. 아버지가 아래층에서 나를 불렀다. 아마 저녁 먹을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계단 끝에서 선 채 손을 뻗어 내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나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지금부터 이 아빠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제 내려가면 넌 누군가를 보게 될 텐데 그냥 시선을 이 아빠에게만 집중하렴. 그 여자에 대해선 가능한 한 인식하지 말아야 해. 난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난 12살이었고 이 상황을 아버지답지 않은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다.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어 말했다. 그 여자가 뭔가 속삭일 거야. 널 따라다니거나 네 관심을 끌려고 별짓을 다 할 게다. 계속 무시하기 힘들 거야. 하지만 아들아, 절대로 어떤 이유라도 그것과 말을 섞어선 안 돼.
알겠니? 네가 그게 없는 것처럼 굴고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맹세컨대 그 여자는 떠날 거야. 나한테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난 너무 겁에 질렸고 당황스러워 겨우 아버지께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 좋아. 저녁 먹을 시간이니 어서 아래층으로 가자. 내가 그 여자에 대해 말해버린 게 그 여자를 강하게 만들어버렸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다. 난 네가 우연이라도 그 여자를 마주치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어. 그럼 이 아빠를 믿고 지금부터 집중하렴. 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주방으로 향하는 아버지에게만 집중하면서 천천히 아버지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래층은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듯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공기 중에 익숙한 듯한 시큼하고 무언가 병들었을 때 나는 냄새가 났다. 예전에 집 벽에서 너구리가 죽어서 한동안 집안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때가 생각난다. 아버지와 내가 동시에 식탁에 앉았다. 누나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눈앞에 빈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오븐에서 캐서롤을 꺼냈다. 엄마 눈가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집중했지만 시야 한편엔 방구석에 있는 새카만 머리칼에 기분 나쁜 잿빛 피부의 무언가가 보였다. 부엌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평소 시간에 볼 수 있었던 웃음도 온기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누나가 테이블 밑으로 내 무릎을 움켜쥐곤 속삭였다. 너도 저 여자가 보여? 조용히 해. 아버지가 위협하듯 말했다. 난 누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여자가 질척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구역질나는 악취가 풍겨왔다. 그 여자는 느릿느릿 테이블 쪽으로 와서 누나의 바로 뒤에 멈춰섰다. 그리고 누나에게 바싹 붙어선 채 말라 비틀어진 손을 누나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누나는 한껏 움츠러들여 나를 쳐다봤고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저녁을 차리면서 억지로 모든 게 괜찮느냐 행동했다. 유리 식탁 아래로 아버지가 누나가 완전히 겁에 질려 미쳐버리지 않도록 손을 꽉 잡아주는 것이 보였다. 누나는 저녁 내내 그 기분 나쁜 해골 같은 손을 어깨에 올린 채 있어야 했고 그 여자의 입에서 헤어나오는 알아듣지 못할 속삭임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몇 달간을 그렇게 살았다. 기분 나쁜 손님의 방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아무 일 없는 척하면서 우리가 집을 나설 때도 그 여자는 다가왔다. 우리 가족이 차에 타고 있을 때도 그 여자는 길가에 서 있거나 백미러에 비춰지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시간 동안 부모님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여자에 대해 말을 해야 할 때면 그 여자가 너무 가까이 있지 않은 한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귓속말 정도를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 여자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그게 관심을 먹고 자라는 이 여자를 고립시키는 방법이었다. 우리가 내린 결론으로 그녀는 일단 한 가정에 머무르며 그녀에 대해 알기 전까진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몇 년 뒤, 난 아버지가 그녀를 불러온 장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70년대
고모가 어떤 형태로 그녀와 관련되게 되었고 그 뒤로 고모를 따라 집에 살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1999년 아버지는 어떤 이유로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 여자가 따라붙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 여자에 대해 다른 사람에겐 함구하려고 노력했고 이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들은 집을 나설 때 다 같이 나가려고 노력했고 그녀는 우리를 따라왔다. 우리는 가족들끼리 따로따로 행동하도록 둘 수 없었다. 이 일로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학교에 가고 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나면 집에 혼자 그 여자와 있어야 하는 어머니였다. 어느 눈 오던 2월 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어머니는 조금 일찍 자러 침실로 올라가셨다. 그 여자는 부모님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도저히 그녀를 무시하기 힘든 위치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침실에서 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려왔다. 제발 우리 가족 좀 그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리러 단박에 뛰어 올라갔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때였다. 흰 카펫 위 피가 고인 웅덩이가 남은 전부였다. 그 여자는 아직 거기 있었지만 어머니는 영영 사라져버렸다. 몇 주간 그녀는 나에게 속삭여 댔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물어만 봐. 그러면 대답해 줄게. 나한테 물어봐.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줄 테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만 하라고 계속 그렇게 귓가에 속삭여 댔다. 난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털어놓는 것은 당신들이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아침 그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난 내 아내를 잃거나 아이들을 같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이 그녀의 새까만 머리칼과 회색 피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녀가 당신의 집에 있는 걸 상상하기를. 그래서 어쩌면 그녀가 날 내버려 두기를. 당신은 이 일에 연루되었다. 언젠가 당신의 집에도 그녀가 찾아가겠지. 그땐 그 여자를 절대로 의식해선 안 된다.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니까. 당신에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은 이 일과 연루되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K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 가지의 다른 컨셉으로 진행해본 추석 특집 K장의 위험한 초대.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죠.